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중에서 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생각보다 중요하지만 생각보다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판단하고 주택을 매수하여 엄청난 손실을 보거나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중에서 매입 임대주택의 요건이라든지 포괄 양수도 하는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세라는 것은 매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일정한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매입 임대주택이라든지 또는 부부 공유로 이렇게 매입 시에 계약해서 등기 시에 공유로 하는 경우일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혜택들이 많은데요. 어떨 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합산이 배제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네이버의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이든 다음이든 들어오셔서 포털 사이트에서 한중 강남 부동산으로 검색하시고요. 그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오십시오. 예. 한중 강남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보면 어, 여러 개가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요. 개인 홈페이지도 있고 다음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좌측 카테고리 안에 부동산 세금이라고 있습니다. 위에는 매물 현황이고 아래에 부동산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 세금을 별도 카테고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들어오시게 되면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본 카테고리 안에 굉장히 많이 제가 노트 해놨습니다. 필요하시면 다른 내용도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중에서 매입 임대주택의 요건이라고 있는데요.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네 가지 요건을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매입 임대주택 요건 중에 첫 번째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에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위에 다시 올라가 보면 종부세는 이를 구성하는 공시가격이라든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율, 세부담 상한까지 최근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부세에 대해서 예, 상당히 주의해서 들어 놓으시면 부동산 투자 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 임대사업주택의 종류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해 놨는데요. 그 중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그 밖에 유행으로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중공공 임대주택도 있고, 기업형 임대주택이 있고, 이게 이제 준공공 임대가 요즘은 장기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에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 시는 준공공 임대 이렇게 체크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 기간을 보면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10년 8년 있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도 10년 8년 있고, 그 밖에 유형으로서 과거에 장기 민간 임대주택은 3, 4, 5년이 있습니다. 중공공은 8년, 10년, 물론 기업형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이따 설명할 때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설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 배제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요. 이 9월 30일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등록 당시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 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의무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일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이거 매년 단 2018년 4월 이전은 5년입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요건 중에 하나는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분부터 임대료 정액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해서 내용이고요.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정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른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 정액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법과 시행령이 있는데요. 시행령에 의하면 약 한 4%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5%라 범위 내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등등의 내용에 고려하여 시행령에 따라서 제한이 있으니까 그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당구장 표시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에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지난 9.13 대책으로 1주택 이상인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아무리 기준 시가가 공시 가격이라고 봅니다.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 8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 임대 사업자의 물건을 포괄 양수도로도 받은 물건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당시 이미 기준 시가가 6억 원을 초과했거나 9.13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물건 등은 세제 혜택은 없고 의무만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장기
임대주택과 뭐 민간 임대사업주택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용어상으로 봤을 때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용어 중에 민간 임대사업주택, 위에 다시 올라가 보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래가지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줄여서 민간 임대주택 등 이렇게 그리고 장기 뭐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 용어 구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요. 참고로 장기 임대주택은 이거는 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가능하고,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에는 그렇게 해당 사항은 없지만 은행이 과거에 계약했던 내용들은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다시 당구장 표시로 중요한 내용을 표현해보면요. 주택 임대사업자 포괄 양수도 계약, 포괄 보토 승계라고 하게 되면 등록 임대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 또는 예정자에게 포괄 승계하여 매매하고 매수인이 남은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킬 시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한테는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그 임대 의무 기간 내에 기간을 다 완료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3천만 원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포괄 양수도 하면 과태료 3천만 원이 미부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당구장 표시로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 절세할 때 자주 실수하는 것들로 따로 이렇게 박스 처리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기억 첫 번째, 자 보시면요, 민간 단기로 등록하면서 동시에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소 5년, 2018년 4월 이전에 등록한 것을 5년이라고 했죠. 혹은 8년, 2018년 4월 이후에 등록을 하고 임대해야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민간 단기라고 4년만 임대하고 등록 해지하면 4년 동안 받았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에 대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수도권 외에는 3억 원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요.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요건을 모두 오타가 났네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을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받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사업자 번호가 다르므로 별도의 사업자로 보며 위에 디귿항처럼 2018년 9월 14일 이후 양수받는 물건이라면
신규 취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즉, 기존 사업자 물건을 포괄 양수 받을 메리트가 종부세 관점에서는 전혀 없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포괄 양수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도 계약서에서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여기 없는 내용인데요. 해당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일 경우라 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임대주택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입주가 가능해야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포괄 양수도로서 계약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나오면 이제 그 해당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그 이후에 허가가 나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임대사업자의 포괄 양수도 계약 절차 및 방법에서 첫 번째는 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요, 특약사항에 본 주택은 등록 임대주택으로 매도인의 주택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한다라고 이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물론 이제 포괄 양수도 계약임 이렇게 본계약은 포괄 양수도 계약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앞에 있는 내용 본주택은 등록 임대주택으로 뭐 법령 뭐 이렇게 다 적어도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이 정도 내용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가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 신고를 합니다. 기간은 약 한 5에 1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물론 구청에 가시면 임대사업자들만을 위한 창구가 별도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미리 사전에 계약 전에 해당 물건지의 주소를 말씀하시고 제가 임대사업자를 포괄 승계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꼭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만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가 아니고요. 해당 물건만 말소 및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준비 서류, 주택 임대사업자 말소 및 양도 신고 준비 서류인데요. 첫 번째가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여기는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분증,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서, 이거는 지자체마다 양식이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가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민간 임대주택 양도 신고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로선 매도인이 신고를 마치면 매수인은 잔금 전에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가에 매매계약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주택 임대사업자 포괄 승계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이것을 세무서에 가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포괄성계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의무 임대 기간 내에 등록 임대주택 매도에 따른 과태료 3천만 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상속이나 증여일 경우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서 감면받은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이러한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모두 자신 신고 대상이니까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은 취득세가 발생하고요.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인수하게 되고 남은 기간은 매수인이 이 의무 임대기간만 채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법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 양도소득세 관련 계산할 때 나오는 건데요. 승계되지 않습니다. 임대 의무기간 미준수의 경우 세법상 혜택받는 것 중에서 종부세, 합산배제,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얻은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을 반납해야 되고, 또한 지방세 측면에서 단기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분 반납하고 중공공 등 장기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분을 반납해야 됩니다. 본 내용 꼭 참조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내용은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요. 한중 강남 부동산으로 이렇게 한중 강남 부동산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좌측 카테고리 안에서 부동산 세금이라는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관련해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자료를 올려놓는 카테고리가 있으니 여기 들어가셔서 꼭 참조하시고요. 물론 나머지 상가, 점포, 사무실, 건축물, 빌딩, 병원, 주택, 토지, 부동산 뭐 간단한 단상들뿐만 아니라 경매, 왜 중국은 우후 방대이차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중국인 관련해 가지고도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요, 부동산,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관련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단순하게 이렇게 주택 매매 시 매수 시에 취득세나 이런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까지도 고려하지 못하고 계약부터 먼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 미리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부동산 매매 계약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